자,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출에 나왔었던 유향소를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 유향소와 경제소가 기출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나왔었던 유향소에 관한 자료를요, 오늘 한 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이 한자 강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10분 내외가 좀 적당하다는 얘기를 전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분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1편, 2편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내외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것이요. 이렇게 한자가 보이는데 역시 뭐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사흔부라고 하는 명칭이 보입니다. 일단 사흔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3사 중에 하나죠. 사가는 사헌부, 홍문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헌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헌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사헌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사헌부, 대사헌 이렇게 읽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허응이라는 한자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헌부, 대사헌인 허응 등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는 여러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헌부 대사헌의 허응 등이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올렸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소를 올렸다. 라고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무칠조라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을 때 그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혁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올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시무책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의미가 될 건데요. 역시 일반적으로 시무책이라고 하는 용어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한자를 해석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헌부, 대사헌, 허응 등이 시무 7조를 올렸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이제 다음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라는 얘기겠죠. 7개 중에서 네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네 번째에서 왈 하는 말이 주, 부, 군, 현. 그럼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뭐 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군, 구 이렇게 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와 부와 군과 현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각각 그 다음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고유명사가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뒤에 있는 글자는 뭐 한자는 어려운 건 없죠. 요 자체가 수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해석을 하자면 주, 부, 군, 현에 각각의 수령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거고요. 조금 여기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는 향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 향자라고 하는 것은 고향 향자나 아니면 뭐 지방으로도 의미가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하다는 건데 이걸 한자로만 놓고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원이라고 해서요. 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하면 뭔가 수령을 속인다든가 양민에게 폐를 입힌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일삼는 자들 아니면 그런 일을 일삼는 토들 아니면 그런 일 자체를 표현하는 게 향원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다라고 한번 봐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호, 좋아한다라는 게 될 거고요. 자, 이제 호자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일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요. 호, 사. 자, 향원, 호, 사,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원을 좋아하는 무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향원을 좋아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향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죠?
각 지역에서 양민을 괴롭히고 폐를 일삼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역시 여기에서 그걸 좋아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해석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향원 등을 일삼는 무리.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들이 뒤에 보면은 두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것을 가로로 비웠었죠. 이게 이제 가로로 비워진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유양소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양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 향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양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치우면서 다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헌부, 대사헌, 허응 등이 시무 7조를 올렸다. 그 네 번째는요. 주부 9년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 등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유양소를 설치하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유양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는 뭔가 이 유양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무 7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당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요. 유양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하자 뭐 이런 게 될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시시때때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자,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무리들이 모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치자가 모을 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꾸짖을 저자고요. 이건 회인데요. 우리가 훼손하다 할 때 있죠. 그 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저회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쓰여서 그냥 수령 뒤에 있는 것을 훼손시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요. 뭔가 뒤에 있는 단어가 수령인데요. 수령을 훼손시킨다. 뭔가 해석이 좀 매끄럽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수령을 헐뜯고 비방하고 뭐 욕하는 거, 바로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저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글자 해석은요. 무시로 무리들을 모아서 수령들을 헐뜯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갈 진자와 물러날 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한 단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물을 나아가고 물러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실제로 이것이 사용되는 의미는 인물을 뽑아 올리고 다시 내쫓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물을 뽑아 올리고 내쫓는다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침어 백성인데 이제 여기에서 고기 잡을 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 잡을 어자로 보지 마시고 침어라고 해서 침탈할 침자에 고기 잡을 어자를 써서 이 자체가 침탈하다, 억누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침탈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하다라고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어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활할 활자이고요. 향리리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활리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 향리가 될 것인데 결국은 활리, 교활한 향리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보았었던 이 유양소, 자, 좀 전에 보았었던 이 유양소 자체가 뭔가
끊임없이 마을에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유양소의 행포 자체가요. 네, 환리들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의미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걸자인데요. 우리가 구걸하다 할 때 쓰는 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걸하다 아니면 구하다, 빌다 뭐 이런 게 되는 건데요. 문장상으로 뒤에 혁 해서 없애달라 모든 것을 그것을 구걸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장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앞에서 잘못되고 있는 그 유양소를 없애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역시 같은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써 이자이고요. 제갈 제자가 되겠고 쌓여있는 폐단이니까 요즘 쓰고 있는 용어죠. 적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적폐라는 단어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인지 한번 다시 깔끔하게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위에 노란 줄로 그어져 있는 게 시무칠조인데요. 자, 허응 등이 시무칠조를 올렸고, 그래서 향촌 사회에서 뭔가 양민을 괴롭히는 일들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유양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들은요, 뭘 합니까? 시시때때로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비방하고요. 그러면서 임무를 진퇴한다. 즉, 인사권을 마음대로 하고요. 그 다음 백성을 침해한다. 백성을 이거는 백성을 침탈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환리들, 즉 교활한 향리들보다 더 심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협파할 것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 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것자고요. 그리고 그 적폐를 제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묵은 패들을 쌓여있는 패단들을 없애서 협파해 줄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순서 그대로 협파해서 네, 쌓여있는 패단들을 없애주십시오. 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한자들을 보았는데요. 이 위양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조선시대 때 향촌 자치기구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향촌 자치기구라고 하는 유양소는 그 지역의 양반들이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치기구이면서도요. 그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힘센 양반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수령을 능가하기도 하고 힘이 그 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위양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태종 6년 때에 이 위양소를 없애줄 것을 얘기했었던 상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보았었던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리라고 보고요. 향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네, 한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던 이 유양소 자료 역시 한자 해석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한 번 더 유양소의 다른 파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